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시황이라는 거는 결국 좀 폭을 넓게 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지수 분석을 하시면서 종목 분석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건 아니에요. 틀렸다, 맞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종목 분석하듯이 지수까지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지수 분석을 종목처럼 엄청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수랑 연동해서 무언가 지수 추종한 매매를 한다거나 하시는 스타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수 자체는 그냥 애초에 지수가 뭐예요? 그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해당 시장의 종목들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포인트 만들어진 거에서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그런 거 복잡한 거 제외하고서 그냥 지수, 코스닥 지수는 뭐다? 코스닥 종목들의 평균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수는 저는 종목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얘네는 좀 넓게 넓게 그런 식으로 갖다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최근 지수에서 어차피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봅니다. 근데 둘이 조금 차이 날 때도 있기는 한데 사실 비슷하게 가요. 우리나라 증시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피도 좋진 않죠. 딱 차트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이런 곳에서 밀리면서 여기서 이제 좀 1차로 버텨주는 좀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버텨줬으면 다행인데, 이런 구간에서 결국 이런 구간의 저항을 계속 형성하더니 이 저점을 깨고 밀려요. 물론 1월달 여기는 이제 전쟁, 그 공포감 때문에 내려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지금 1월 말부터 해가지고 2, 3, 4, 5월 차트 딱 뭐예요? 누가 봐도 박스형이죠? 상단에 저항 만들어 놓고 저점에 지지해 놓고 지지하고 상단 가면은 저항 맞고, 누가 봐도 박스권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한눈에 보이는,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권을 볼 때는 결국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박스권, 여기가 뭐죠? 저항이죠. 여기가 뭐죠? 지지죠. 주식에서 지지 저항 볼 때 뭐를 봐야 돼요? 저항이면은 돌파를 해주는지 보면 되고, 지지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 지지가 깨지는지를 봐야 되죠.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지 구간을 계속 건드린다. 계속 건드리는 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벽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벽이 망치로 때려도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을 망치로 10년, 20년, 100년 때리다 보면은 최소한 상처는 나겠죠. 지지하는 구간을 계속 접근을 하면서 톡톡 치는 거는 최소한 좋지는 않아요. 물론 신규 진입 자리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야, 여기서 또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지 계속 잘해줬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신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물려서 넘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 지지하면 또 깨야 되나?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생각일 거예요. 이거 지지 깨면은 순절 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지수 연동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황을 날마다 볼 필요는 없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 요런 거는 차트 관점이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닥은 어떠겠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지, 저항 돌파하고, 여기 저항 맞고,
지지해주고 좀 돌려주나 싶더니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 다시 침범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시원하게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차트적으로 갔다가 이거 여기 저점 좀 생각을 해야겠죠.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구간에 대해서 생각은 당연히 해야 돼요. 결국 시황을 볼 때 뭐 이젠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시황에서 존재하는 악재를 이런 텍스트 같은 걸로 객관적으로 한 번에 딱 한눈에 직관성 있게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악재 지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게 있죠? 금리 인상 6, 7월 FOMC 회의 이런 게 있겠죠. 나오겠죠. 6월에 안 하더라도 7월 요 올 연말 기준 3%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 얘기 나오던 악재성이고, 그리고 오늘 뭐 있어요? 시간에서 오늘 퇴근하면서 봤는데 요것들 러시아 오늘 전승절 해가지고 얘네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확전, 종전이냐 확전이냐. 근데 결국 나온 게 뭐죠? 확전은 아니에요. 전면전은 아니지만 종전도 아니다. 자신들의 침공은 옳았다. 그럼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얘네 전쟁 계속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이 2% 이렇게 좀 밀리고 있어요. 요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전승절 연설 침공 옳은 것, 자기들 침공이 옳았다고 해요. 푸틴 종전선언 무산, 나치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까. 우리 세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가 나치죠. 사실상 지들이 나치인데 자신들의 침공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침공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딱 내세우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 그냥 발언을 하는 건데 지도 알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뭐 우크라이나 뭐 곡창지대를 노린 건지 뭐 땅 점령을 위한 건지 뭔가 자신들만의 그 러시아 내부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침공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겉으로 표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세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러시아가 미친 척하고 침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특히 서방 국가에서 계속 규제를 가하는 거고, 요 전쟁 전면전은 아니지만 총전도 아니에요. 즉 전쟁은 좀 더 지속되겠구나. 전쟁 가능성이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지는 생각이 있어야겠죠. 전쟁, 지금 지수가 이렇게 문제가 계속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이유, 금리 인상을 계속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인 지금 주식시장에, 현 주식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악재입니다. 인플레죠. 그리고 이 인플레는 어디서 왔다? 코로나. 중국이 스타트 끊어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갖다 경제 침체가 왔고, 그 경제 침체를 잡기 위해서 돈을 풀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돈을 풀었다. 그리고 그 돈을 풀고서 지금 이어지는 게 돈을 막 미친듯이 찍어냈으니까.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가치,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 이게 결국 뒤집어 말하면은 현물들의 가치 상승이죠. 이게 지금 인플레란 말이에요. 인플레가 가장 본질적인 악재고, 이 인플레가 스타트 끄는 거는 코로나 때문이고 2년 동안 돈 풀었고 경제 침체 때문에. 그래서 가치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잡아야 되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인플레 잡는 방법은 이게 뭐 나중에 무언가 또 새로운 경제적으로 갖다가 그 좀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최소한 현재까지 인플레 잡는 가장 본질적인 대응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현금 가치를 다시 올리려면은.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베이스이면서 다 물려있는 거예요. 인플레부터 해가지고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오고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좀 악재고 시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좀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채질 해주는 게 전쟁인데 얘네가 좀 언제 끝나냐. 근데 오늘 종전 가능성이 있었는데 종전도 또 안 했어요. 속 터지게. 전쟁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 인플레가 조금 더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물리고 물리는 겁니다. 연준에서는 그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 올리는데 인플레에 대해서 부채질 해주는 그 전쟁은 한 측에서는 또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고 징글징글하죠. 여기서 그러면은 최소한 시황에서 호재성 시황은 거의 없습니다. 호재성 시황이라기보다는 시황은 대부분은 악재가 존재해요. 대부분은 악재가 존재하고 그 악재가 해소되면은 악재 때문에 밀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 반등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제 시황이 좀 상승장이 좀 나오고 뭐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부분의 시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즉 악재들이 해소돼야 뭔가 돌려주든 액션이 취하든 하겠죠.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나던가 금리 인상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 금리 인상이 올리고 막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우리가 목표했던 금리가 있다. 지금 저 연준에서는 한 3.5%를 일단 얘기가 나왔었죠. 목표 금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3% 3.5% 가면은 연준에서 뭐 그 상황 또 가봐야 알기는 해요. 이게 인플레가 아직 안 잡히는데 금리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지속이 되는 거고 이 정도면은 이제 좀 금리 인상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좀 인플레 살짝 잡히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은 그때까지 금리 인상 공포감으로 안 좋은 악재로 밀리다 하다가 정작 금리 인상 그 목표치를 다 채웠으면은 이제 금리 인상 좀 쉬겠구나. 그런 걸로 갖다 이제 지수가 좀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재료 측면에서는 러시아 전쟁 끝나는 게 일단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제일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플레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끝나던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 근데 이거는 좀 기간이 걸리죠. 기간이 걸려요. 요 두 개 정도? 시황상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플러스 거래대금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시장 제가 좀 주식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거래대금이 이럽니다. 지금 어디 같아요? 코로나 그 3월 이후에 최저점 부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은 일단은 무조건 터지는 게 좋아요. 뭐 악재 뉴스 붙어가지고 터지는 케이스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가 됐든 증시시장, 경제의 발전, 자본주의는 팽창을 베이스로 합니다. 주식시장이 잘 나가려면, 팽창을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돈. 거래대금. 근데 그 거래대금이 계속 적잖아요. 줄죠. 뭐겠어요? 시장이 그만큼 새로운 돈의 유동성이 좀 눈치만 보고 들어오지 않거나 이탈이 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탈을 하고 새로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증시야 지금 어렵다는데. 거래대금 계속 안 좋아요. 거래량. 이런 것들 같이 좀 엮어보시고 자 차트 측면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어차피 얘네는 차트는 지금 그냥 박스권을 베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을 베이스로 깔고 뭐겠어요 박스권 이런 저점 잘 지켜주는지 이 주변에서 어물쩡거리면서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는지 아니면은 돌파해주는지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엄청 큰 악재가 새롭게 등장 안 한다면은 혹은 시장에서
저런 부분들을 그냥 여태까지 좀 반영이 된 거에서 안 좋게 본다고 하면은 요런 부분에서 다시 저점 만들고 좀 슬쩍슬쩍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RSI도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매도 개념인데 요것도 이제 슬슬 30 다가와요. 저는 내일 코스닥 지수 뭐 미국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 내일 1% 2% 개파락하면은 새로운 악재 뉴스 막 진짜 시황상 이거는 일단 조심해야겠다. 그 정도의 큰 시황의 문제가 없이 지금 러시아는 전쟁 원래 계속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종전은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인 거죠. 전쟁은 똑같아요 지금. 뭐 쟤네들이 지금 서방 국가를 상대로 새롭게 뉴 전쟁을 펼치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건데 혹시라도 얘네가 이제 종전 얘기 나오나 싶었는데 종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밀리는 거지 새로운 전쟁이 추가된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뭐 새벽 중에 등장을 할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좀 지지해주나. 저는 내일 새로운 뉴스 없이 그냥 한 1, 2% 밀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지수는. 이런 거 부분에서 좀 기술적 반등 좀 밑골이 시원하게 또 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얘는 내일 개파락 해주는 게 무조건 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차트 측면에서는 박스권 베이스로 저점 주변에서 좀 잘 버텨주나 혹은 고점 돌파하나. 시황에서 존재하는 악재들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고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까? 지금은 끝날 만한 포인트가 없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저 전쟁이 언제쯤 뉴스가 좀 쟤네가 종전 얘기가 나오면서 끝날까? 금리 인상은 6월, 7월 FOMC 회의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프로 올렸고 연말 3%.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랐는데 거의 다 올린 것 같은데 목표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시황은 재료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딱 봤을 때 긍정적인 이슈는 솔직히 보이진 않죠. 이 전부터 그랬어요. 이 전부터 긍정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종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관심 테마도 그랬고 저번 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얘네가 종전 할까요? 지금 뭐 오늘 아침 새벽 뉴스에 혹은 어제 밤 뉴스에만 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침공해서 병력 이동 뭐 계속 꾸준히 뭐 병력 관련해서 얘기 있고 뭐 후퇴한다거나 퇴각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당연히 종전 얘기 나올 것보다는 전쟁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저도 관심 테마에서 전쟁은 안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막 엄청 새로운 정보도 아니죠.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환율도 보시는 분이 있는지 환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특별한 거 아니면은 1300원 찍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지금 1277원인데 환율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내외 증시 시황 자체가 특히 대외 시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해요. 쫄병이에요. 쫄병. 2등 부대장 뭐 이런 대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대장도 아니고 세계 증시에서 쫄병 증시입니다. 쫄병 증시. 그리고 지금 이런 하락 시장에서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개인들은 비명 지르고 퇴출 수없이 많이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 주식 처음 초보 때는 반대로 이런 남들 비명 뻔히 지르는 게 보일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예전에도 공부용 영상에도 한 두세 번은 말씀드렸는데 그런 구간에서 정작 공략을 하는 게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 다 죽어나갈 때 주식시장은 사실 결국에는 개인이랑 반대로 매매하면 수익 내는 아주 편리한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의 개인들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주식 주변에 누군가한테 붙잡고 물어봐도 힘들어 말 걸지 마. 아니면은 카페라던가 뭐 주식 글 사실 그걸 볼 필요도 없죠. 대부분 기준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수익 계좌 물려있는 것만 봐도
못 버티는 생각, 아, 이거 힘든데? 아, 괴로운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고,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아직은 준비가 좀 상대적으로 안 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왜? 뻔히 내려오는 하락에 대해서 매번 사이클이라니까요. 그 사이클을 애초에 이해를 못하고 물리고서 대응도 안 하고 그 부분을 좀 항상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매일 오는 사이클인데 이번 거는 뭐 좀 그럴 수도 있죠. 전쟁 뭐 이슈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근데 이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이 사이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되세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초보 때는 그 부분만 사실 활용 잘해도 수익 충분히 잘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이클의 이해만 있어도. 스윙 계좌에서는 이런 사이클까지 포함해서 매수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탁 집어가지고 말씀 안 해주면은,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뭐 어쩌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 이 수익 내기 시작하면 정말 편한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얻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그거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하기 귀찮다. 짜증난다. 특히 지금 이런 하락할 때 피눈물 흘리죠.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피눈물을 원동력 삼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음에는 이런 거 다시는 안 당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냥 피눈물만 흘리고 잊어버려요. 시장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오면은 잊어버려요. 자신이 흘렸던 피눈물, 피땀 흘린 돈들. 그럼 그때 또 좋다고 매매하다가 또 이런 거 오면 피눈물 흘리고 그냥 그거 무한 반복입니다. 그거 2번, 3번 하다 보면은 주식으로 돈 못 번다. 버는 애들은 진짜 뭐 하늘이 재능을 내린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퇴출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뻔한 거에서 뻔하게 또 퇴출을 당하고 뻔하게 계속 돌아가. 또 신규 자금 이제 사회에 진출하시는 분들 또 뭐 직장 갖고 하면은 처음에는 직장 생활만 해야지 저 도박이를 하다가 내가 현실적으로 직장이 정말 좋은 게 아니라면은 버는 돈 대비해가지고 쓰는 거 더 나가야 되거든. 집도 못 사거든. 일반적인 직업으로는. 결국 찾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계속 이것도 사이클이에요.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던 돈 뱉고 퇴출당하고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서 그 부분부터 이해하시는 게 일단 좀 제일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좀 다 이래저래 안 좋은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거래 대금, 시장 대금도 그렇고 환율도 조금 부담스럽고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좋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에서는 저런 박스 지지해주나 그런 거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RSI 좀 과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지수 개파락 좀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좀 새로운 이슈가 안 붙었을 때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기간이 좀 있고 전쟁이 좀 긴가민가 하죠. 끝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도 전쟁이 뭐 사실 얘네가 뭐 1년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뭐 종전 이런 거 나오면 그때부터 좀 다시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시장 힘드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포기하시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시려면 포기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시장에서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인간이 말하는 그 사이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관심 테마, 아니 관심 종목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니 관심 종목도 아니지. 공부 영상에서 그 사이클에 대해서 그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비싼 내용이에요. 몰라가지고 그렇지. 아니면 듣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것만 알아도 돈 버는데 수월해집니다. 엄청 수월해져요. 주식시장이 그 사이클을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웅지 마.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단 말이에요.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